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25년 5월 16일 미국 증시 브리핑입니다. 뉴욕 증시가 오늘 혼조세를 이어갔습니다. 이틀을 내리 떨어졌던 다우는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이번에는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이 약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M7 빅테크가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만 소폭 상승세를 지속했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 이후 들뜬 기대감이 진정된 이후 매수세가 약해지면서 시장은 비교적 차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발표된 도매물가는 예상 밖으로 크게 하락했고 소매 판매 증가세는 빠르게 둔화됐습니다. 오늘 다우지수는 0.65% 상승한 42,322에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41% 오른 5,916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만 0.18% 내린 19,112에 마감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57% 하락해서 4,932를 기록. 상위 세 종목에 집중되어 있는 AI 반도체 지수 0.44% 하락해서 1,149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의 차차 계속 안정됨에 따라서 월가의 공포지수죠.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 VIX는 4.24% 하락해서 17.83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완전히 안정권에 들어선 모습입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과 중국이 첫 무역 협상에서 관세율을 115%포인트씩 낮추기로 하면서 시장에서는 급속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일부 누그러졌습니다. 다만 양국 간의 무역 합의 직후 폭발한 매수세가 약화되면서 시장에서는 관망하는 장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우려가 약화되고 주식시장이 탄탄한 기반을 다지면서 시장은 신중한 낙관론으로 전환했다며 하지만 여러 거시경제와 미시경제 위험 요인이 지속돼서 투자자들은 걱정의 벽을 헤쳐나가야 한다며 다음 단계는 현재 상승세가 여름까지 계속 지속될지 아니면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지에 달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소매 판매 증가세는 둔화됐는데요.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4월 소매 판매는 7,241억 달러로 집계돼서 전월보다 0.1%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보합을 예상한 시장 전망치를 소폭 웃돌았는데요. 하지만 소매 판매 증가율이 3월 1.7%에서 4월 0.1%로 급락하면서 소비 심리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매물가는 예상 밖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4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전월 대비 0.5% 내렸습니다. 당초 시장에서는 0.2%의 상승을 예상했는데 오히려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3월 수치 0%도 크게 밑돌았는데요. 서비스 가격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관세 정책으로 인한 마진 압박에도 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일부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투자자들은 공격적인 관세 정책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우려했지만 소비 심리가 빠르게 냉각되면서 기업들이 관세 비용을 가격에 전가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예상했다면 이 지표들은 그 주장을 뒷받침하지는 않는다며 성장은 둔화되고 있지만 디스인플레이션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여기에 미국 주택 건설업체들이 시장을 보는 시선이 싸늘해졌는데요. 이번 달에 주택시장 지수가 34로 한 달 전보다 6포인트 빠졌습니다. 고금리의 정책 불확실성의 여파로 풀이되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유예로 상황이 나아진 건 분명하지만 경계심을 놓아서는 안 되는 시점입니다. 한편 월가의 황제로 불리우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다시 한번 또 경고했습니다. 다이먼 회장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경기 침체와 관련해 우리는 그런 상황을 피하고 싶지만 이 시점에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경기 침체가 온다면 얼마나 크고 오래 지속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시가 앞으로도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낙관 전망도 나왔는데요. CNBC는 팩트셋 자료를 인용해서 S&P 500이 25거래일 동안 18% 넘게 급등했다면서 이런 경우 앞으로 250거래일 동안 지수는 평균 30%뛴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1970년 이후 지수가 25거래일 동안 18% 넘게 뛴 경우는 단 5차례에 불과했고 250거래일 뒤에는 평균 30% 급등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에서 무역 협상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어서 증시 전망도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JP모건은 여러 시장 지표들이 추가 상승 기대를 약화시킨다면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또 개미 투자자들이 추가 매수를 꺼리고 있고 공매도 계약 이행을 위한 매수도 이미 끝난 데다가 외국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에 거리를 두고 있어서 추가 상승을 위한 동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요 종목들의 등락률을 보면 최근 뉴욕 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M7 빅테크는 일제히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M7 가운데 시가총액 1위 업체 마이크로소프트만 오늘 0.23% 올랐고 메타는 신규 인공지능 AI 서비스의 출시를 미룬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악화돼서 2.35% 하락했습니다. 아마존도 2.42% 급락했고 애플은 0.41% 하락, 알파벳은 0.85% 하락, 엔비디아는 0.38% 하락했고 테슬라는 1.4% 하락했습니다. 테슬라 이사회 의장이 지난 6개월 동안 약 2억 달러치의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주식 고점 신호로 인식되면서 주가가 빠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돈나무 언니로 유명한 캐시 우드는 테슬라가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또 옵티머스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할 거라며 2030년까지 주가가 무려 2,600달러까지 오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자기가 이 종목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대형마트 체인인 월마트는 예상보다 좋은 1분기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경영진이 높은 관세에 따른 가격 인상을 경고하면서 약보합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단서를 달아서 투자 심리를 압박했는데요. 월마트의 가격 인상이 향후 다른 소매업체로까지 파급돼서 소비자 부담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오늘 0.5% 내린 96.35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다음 유나이티드 헬스는 오늘 11% 가까이 또 폭락했는데요. 요즘 정말 악재가 가득합니다. 이번 주 CEO의 사임과 연간 가이던스를 철회한 데 이어서 미국 법무부의 형사 의료 사기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회사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사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작년 CEO 사살 사건에 이은 연이은 악재로 주가는 올해 들어서 벌써 40% 이상 하락하면서 투심이 급격히 위축된 상태입니다. 한편 풋라커는 주가가 딕스 스포팅 굿즈가 24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오늘 주가가 85% 폭등했습니다. 엊그제 저희 아버지 영상에서도 한번 다루었던 종목이죠. 한편 오늘 파월 의장의 등판도 있었는데요. 공급 충격이 빈번해지는 시대가 도래했다며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해지고 장기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향후 인플레이션이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사이의 기간이었던 2010년대보다 더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이 반영할 수 있다며 우리는 더 빈번하고 잠재적으로는 더 지속되는 공급 충격의 시대로 접어들 수 있다며 이는 경제와 중앙은행들 모두에게 어려운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20년 팬데믹 위기까지 대체로 페드의 목표치인 2% 아래로 유지되어 왔었는데요. 하지만 공급 충격이 발생한 팬데믹 이후 경제 환경이 질적으로 변화하면서 고물가 시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 파월 의장의 견해입니다. 미국 증시 브리핑 이것으로 마칩니다. 다음 영상은 힐링 여행자님의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힐링 가족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성공투자 파이팅!